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예매창이 열린 순간 무명전설 탑7의 이름은 더 이상 무명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RB석 15만 4천 원, S석 14만 3천 원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가격에도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몰렸고 서버는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수천 석 규모의 공연장 좌석표는 회색으로 물들었고 2층 사이드 구역의 남은 극소수 잔여석, 구역당 약 15석 안팎 전체로 따져도 100석이 차이 되지 않는 자리만이 남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대란의 중심에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대중의 시선 밖에 있던 가수들이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리, 하루 장한별. 이 세 사람은 단순히 노래를 잘해서 주목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무대 위에 그대로 올려놓았고, 그대로 팬들은 그들의 노래보다 먼저 그들의 시간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무명전설 탑7의 서울 콘서트 대회라는 단순한 티켓 매진이 아니라 대한민국 트롯 시장의 권력 지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충격은 안양 정관장 아레나에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전국 투어의 문을 연 그 무대는 눈물과 환호가 뒤섞인 현장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목이 터져라 노래를 따라 불렀고 공연계 관계자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기립대창이 벌어졌습니다. 스케줄 문제로 이창민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성리, 하루, 장한별, 황윤성, 정현호, 이룬혜는 흰색 단체복을 맞춰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그대여 변치마오와 사랑의 누나를 부르며 객석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여기에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던 이대환, 김태웅, 김한율이 합류했고 지영일, 우진산, 최종원, 손은설로 구성된 흥팀 멤버들까지 스페셜 게스트로 나섰습니다. 이 무대는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무명 가수들의 서사가 한꺼번에 폭발한 초대형 트롯 축제였습니다. 팬들은 가수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함께 키워냈다고 믿는 인생의 주인공들을 만나러 온 듯했습니다. 다가오는 서울 올림픽홀 공연은 그 열기를 더 크게 증명했습니다. 주말 오후 1시와 6시 총 4회로 진행되는 공연은 가격만 놓고 보면 부담스러운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접속자가 폭주했고 좌석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창원 컨벤션 센터 역시 98% 이상의 예매율을 기록하며 지방 팬덤까지 완전히 결집한 상황입니다. 이 정도의 반응은 대형 기획사의 지원을 오래 받아온 아이돌 그룹이나 이미 검증된 기성 스타들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현상의 중심에는 최종 우승자 성리가 있습니다. 성리는 무려 15년이라는 긴 무명 생활을 견뎌낸 인물입니다. 과거 아이돌 그룹 멤버로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디뎠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솔로 활동으로 다시 일어서려 했지만 기획사의 사정과 대중의 무관심 속에서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생활고는 점점 깊어졌고 아버지와의 갑작스러운 이별은 그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수로 성공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마음은 끝내 이루지 못한 약속처럼 가슴에 남았습니다. 성리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남겨진 가족을 책임져야 했고 꿈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친형의 권유로 작업복을 입고 건설 현장에 나갔습니다. 도배 기술을 배우고 목공 기술까지 익히며 도배와 건축, 목공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낮에는 먼지 가득한 현장에서 벽지를 바르고 풀을 붙이며 땀을 흘렸고 밤에는 목이 쉬도록 노래를 연습했습니다. 무대와 현장 마이크와 작업복 사이에서 그의 15년은 그렇게 버텨졌습니다. 그런 아들을 포기하지 않게 만든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주변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며 대출까지 받아 아들의 꿈을 밀어주었습니다. 성리는 그 믿음을 등에 업고 무명전설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결승전에서 홀로 자신을 지켜온 어머니에게 바치는 자작곡, 애가를 불렀습니다. 그 무대는 단순한 경연곡이 아니었습니다. 15년 동안 삼켜온 분노, 슬픔, 미안함, 감사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절규였습니다. 심사위원과 시청자들은 그 순간 성리를 참가자가 아니라 한 인간의 드라마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성리는 최종 우승자가 됐고 그의 인생은 단숨에 바뀌었습니다. 더 놀라운 반전은 이후 상업 광고계에서 터졌습니다. 소속사 C2K 엔터테인먼트 발표에 따르면
성리는 기초 스킨케어 브랜드 닥터 아스킨의 전속 모델로 발탁됐습니다. 남성 트롯 가수가 뷰티 브랜드의 얼굴이 된 이 사건은 단순한 광고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브랜드가 선택한 것은 화려한 포장이 아니라 오랜 시간 무너지지 않은 성실함과 신뢰였습니다. 닥터 아스킨이 성리를 선택한 이유는 그의 이미지와 브랜드 철학이 맞닿아 있기 때문으로 설명됩니다. 피부의 건강함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듯 성리에 오늘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패 앞에서도 도배의 기술을 배우며 정직하게 살아온 시간 무대 위에서 결국 자신의 진심을 증명한 과정, 그리고 팬들이 직접 확인한 인간적 믿음이 화장품 모델로서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현재 성리 팬덤은 단순히 음원만 듣는 수준을 넘어 실제 제품 구매와 홍보로 움직이는 강력한 소비층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러브콜은 성리에게만 쏟아진 것이 아닙니다. 준우승자 하루 역시 연예계와 광고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감성의 얼굴로 떠올랐습니다. 하루는 2003년생, 이제 겨우 23살의 청년입니다. 그런데 무대 위에서 뿜어내는 슬픔과 깊이는 나이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감성의 중심에는 어머니와의 이별이 있습니다. 하루는 과거 방송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특정 프로그램 5연승과 왕준광전 우승까지 경험했지만 긴 무명의 그늘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은 생활고보다 어머니의 투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직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고 하루는 곁에서 그 고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는 없다는 무력감은 그를 밤마다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2주 전 하루는 병실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노래를 들려드렸습니다. 그것은 생전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노래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세상의 거친 풍파에 꺾이지 말고 행복하게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길 바란다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 약속은 하루의 가슴속에 남아 무대의 이유가 됐습니다. 무명전설 예선에서 그가 부른 김연자 원곡의 어머니의 계절은 단순한 선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어머니에게 보내는 절규였고 자신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무대는 마스터와 제작진, 동료 가수들까지 눈물 짓게 만들었고 방송 직후 시청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하루가 가진 슬픔은 꾸며낸 감성이 아니라 삶에서 나온 감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존경 이후 하루의 가치는 더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셀럽 챔프에서 진행된 에어컨보다 시원한 청량 보컬 스타 투표에서 하루는 손태진, 에녹 같은 거물급 선배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손태진은 불타는 트롯맨 우승자이자 음원 강자이고 에녹은 현역가왕 탑7의 주역으로 막강한 중장년 팬덤을 가진 인물입니다. 하루가 이들과 나란히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그의 위치가 신인 수준을 넘어섰음을 보여줍니다. 행사 기획사와 광고계가 하루에게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그는 젊지만 중장년층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족, 그리움, 약속, 효심의 정서를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전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맑은 보컬이 아니라 이야기를 품은 보컬입니다. 그래서 팬들은 하루의 노래를 들을 때 한 곡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청년이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는 과정을 함께 지켜본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하루의 브랜드 가치가 폭등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장한별의 존재는 무명 전설 이후 팬덤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뒤집혔는지를 보여줍니다. 장한별은 호주 치과대학이라는 안정된 미래를 버리고 한국행을 선택한 인물입니다. 그는 본과 2학년이라는 보장된 길을 내려놓고 가수의 꿈을 택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무모하다고 했고 아버지와도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한국에서 무명 가수의 밑바닥을 견뎠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을 돕기 위해 호주에 있던 집까지 매각하고 한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한별은 단순한 이색 스펙의 참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어, 말레이어, 시아어, 일본어, 한국어까지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글로벌형 가수였습니다. 해외 오디션 우승 경험과 음원 차트 장기 1위 기록까지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무명으로 묻혀 있었습니다. 그 서러움은 무명 전설을 통해 팬들의 마음을 관통했고 결국 K-팝 스타 최고의 트롯남 부문에서 엄청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가수 김용빈이 46주 동안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흔들기 어려운 독주 체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장한별이 그 왕좌를 무너뜨렸습니다. 누적 투표수는 5,238만 표를 넘어섰고 장한별은 2천만 표에 육박하는 지지를 얻으며 1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1984만 표를 기록한 손비나였고 3위는 실력파 가수 강문경이었습니다. 장한별이 이들을 제치고 정상에 오른 것은 팬덤의 구조가 바뀌었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인기의 폭등은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불러왔습니다. 최근 인스타그램 등 소셜 네트워크에서 장한별을 사칭하는 가짜 계정들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장한별의 사진과 프로필을 도용해 진짜인 것처럼 행동했고 팬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 친밀감을 만들려 했습니다. 일부는 금전적 후원이나 개인정보를 노리는 방식으로 팬심을 악용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장한별은 자신의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칭 계정에 속지 말아달라고 직접 주의를 당부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불쾌하고 위험한 일이지만 동시에 장한별의 이름값이 얼마나 빠르게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칭범들이 노리는 것은 돈이 움직이는 이름입니다. 광고계와 행사 시장에서 가치가 없는 이름은 사칭의 표적이 되기 어렵습니다. 장한별은 이제 단순한 경연삼 위가 아니라 수천만 표를 움직이고 글로벌 팬덤을 결집시키는 새로운 블루칩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제 연예계가 주목하는 지점은 시청률보다 구매 전환율입니다. 무명전설 갈라쇼와 디너쇼는 6%대 시청률을 기록했고 다큐멘터리 스피노프 전설의 탄생은 3.2%를 기록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본방송의 10%대 화제성에 비해 힘이 빠진 것 아니냐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광고주들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3.2%라는 숫자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남은 사람들은 가장 강한 팬덤입니다. 본방송은 경쟁과 탈락이라는 자극으로 라이트 시청자까지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다큐멘터리 스피노프는 정말 관심 있는 팬들만 남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화면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리의 화장품을 구매하고 장한별의 투표에 참여하고 하루의 무대를 공유하며 수십만 원에 가까운 콘서트 티켓을 고민 없이 예매하는 사람들입니다. 광고주에게 중요한 것은 숫자의 크기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갑을 여는 팬덤의 밀도입니다. 그래서 무명전설 탑7의 현재 가치는 일회성 거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향후 2년간 하나의 팀으로 활동하며 전국 투어, 콘서트 스피노프, 예능, 합동 음반까지 전방위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성리의 화장품 모델 발탁은 다른 멤버들에게도 낙수 효과를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하루의 감성 서사와 장한별의 글로벌 팬덤, 그리고 다른 멤버들의 캐릭터가 결합하면 무명 전설은 단순한 프로그램을 넘어 하나의 독립적인 지식 재산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현상의 핵심은 진정성입니다. 도배공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15년을 버틴 성리, 어머니와의 마지막 약속을 노래로 지켜낸 하루, 호주 치과대학이라는 미래를 버리고 한국의 무명 생활을 견뎌낸 장한별. 이들의 이야기는 대형 기획사의 완벽한 시스템이 만들어낸 스타와 다릅니다. 밑바닥의 시간이 있었고 포기 직전의 순간이 있었고 그럼에도 무대에 다시 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울 올림픽홀의 예매대라는 그래서 단순한 공연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팬들이 자신의 시간을 함께 투자한 가수에게 보내는 응답입니다. 창원 컨벤션 센터의 98% 예매율도 K-탑스타 5238만 표의 투표 열기도 성리의 화장품 모델 계약도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무명전설 탑7은 이제 무명이라는 이름을 벗고 트롯 시장의 새로운 중심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단돈 몇만 원이 없어 꿈을 포기하려 했던 사람들이 이제 수십억 원대의 상업적 가치를 말하게 됐습니다. 그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팬들은 화려한 포장보다 버텨낸 시간을 믿었고 광고주는 단순한 인지도보다 구매로 움직이는 팬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리 하루, 장한별의 상승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무명전설 탑7이 앞으로 써 내려갈 다음 페이지는 한 팀의 성공을 넘어 대한민국 트롯 시장 전체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전설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대 제작의 완성도 역시 이 현상을 키운 중요한 장치였습니다.
안양 공연에서 공개된 음향과 조명은 팬들이 기대했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업계에서는 기획 단계부터 억 단위 투자가 들어갔다는 말이 나올 만큼 현장감이 강했고, 멤버들은 방송에서 보여준 모습보다 훨씬 거칠고 뜨거운 에너지를 쏟아냈습니다. 노래가 끝날 때마다 객석의 반응은 더 커졌고, 후반부에는 전 구역 관객이 한꺼번에 일어서는 장면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 순간 무명전설 탑7은 방송 속 참가자가 아니라 오프라인 시장을 움직이는 실제 공연형 아티스트로 증명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팬덤의 성격입니다. 이 팬들은 단순히 유행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리의 15년을 알고 하루의 어머니 이야기를 기억하고 장한별이 치과대학을 내려놓은 선택을 자신의 삶과 겹쳐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 마음을 주면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댓글을 쓰고 투표를 하고 티켓을 사고 제품을 구매하며 자신이 응원하는 가수의 다음 장면을 직접 만들어 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무명전설의 힘은 일반 오디션 프로그램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말 반경 예정인 차기 시즌에도 이 성공은 강력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제작진은 이제 노래 실력만으로는 시청자를 붙잡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대중이 원하는 것은 완벽한 포장보다 흔들려도 끝내 버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성리하루, 장한별이 보여준 사례는 앞으로 등장할 참가자들에게도 하나의 거대한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무명의 시간이 길었다는 사실이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팬덤을 움직이는 가장 강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